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미디어를 배제하고 살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들을 조금 휴식으로 이끌어주고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도 미디어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그래도 괜찮은 어떤 도구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미디어는 어떨까요?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미디어는 좋은 걸까요? 아마 어머님들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 미디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님들은 벌써 가슴이 답답해지고 내가 아이와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는 거부감이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걱정이 먼저 앞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 중에서는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언어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감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그래서 치료를 받거나 하는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또 자기 혼자의 어떤 세상에 가로막혀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곳에서도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을 좀 보면 아이들 놀이에는 늘 어떤 만화의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혼잣말을 중얼중얼 하는 것들도 보면 그런 만화 영화의 어떤 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만화 영화의 주제가를 막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놀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나오기보다는 그런 캐릭터나 만화의 어떤 내용들로 막 가득 채워서 조금 과격하게 싸움놀이도 하고 합체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노는 것들을 어머님들도 심심치 않게 보고 계실 거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자유놀이 시간을 보면 특별히 그런 부분이 더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미디어라는 부분은 그럼 다 나쁜 걸까요? 시대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전자제품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보고 안 보여주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TV가 없다고 하더라도 할머니네 집에 가면 TV가 있다든지, 아니면 마트라든지 아니면 길을 걷다가 봐도 광고를 막 보여준다든지 여러 그런 미디어나 매체들은 우리 삶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좋은 것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예인데요. 미국에 이제 요즘에 어머님들 TV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총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른들도 있지만 의외로 청소년 아이들이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학교에서도 일어나는 것들 아마 어머님들이 기사화해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아이들을 검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면담을 했는데 아이들의 그 가정 환경은 이렇게 좋은 아이도 있고 나쁜 아이도 있고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에 있는 아이들, 평범하고 가정이 행복한 아이도 그렇게 총을 난사한 아이들도 있었고, 정말 가난하고 아니면 부모님이 한부모라서 어려움을 막 겪으면서 한부모라고 다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조금 경험했던 아이들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의외로 환경적인 거에서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몰린 게 아니라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에서도 이런 아이가 나오기도 하고 어려운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아이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으로 가져간 것들은 뭐냐면 미디어에 노출된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성격들을 물어봤더니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지루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남을 죽이고 총 쏘고 하는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자극적인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 이것들은 어머님들은 저도 이제 부모 교육 같은 것들을 하면 미디어를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시간을 딱 정해서 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매일 1시간, 매일 30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독으로 더 몰고 갈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매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아이들은 불안하고 안 하면 짜증나고 화내고 매일 해야 되는 이런 습관처럼 우리가 리듬 생활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다음에 무엇이 올 줄 아는 삶을 사세요라고 했지만 이런 미디어는 아이들을 더 중독으로 몰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유럽의 예를 들면 요즘에 유럽의 청소년 아이들은 어떤 그 극한 공포심에 대해서 한계를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미디어라는 게 다 좋은 미디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막 무섭고 잔인하고 막 이런 미디어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고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참지를 못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한대요. 그래서 번지 점프를 해도 가장 높은 데서 떨어져야 떨어질만 하구나. 뭔가 항상 자극적인 게 와야 나는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유럽 사회에서는 굉장히 또 어려운 이슈로 지금 청소년기의 문제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거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미디어를 많이 보는, 게임을 많이 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3학년을 검사했다고 해요. 근데 검사를 하는 과정 중에 질문이 종이 한 장씩 3학년이라고 하면 사실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걸 글로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게임을 엄마가 못하게 했을 때 엄마에게 어떤 감정이 드니 엄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네들이 그림으로 표현해봐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직접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엄마 미워, 엄마 싫어 이랬을까요? 그랬으면 차라리 난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엄마를 헤드샷 했어요. 엄마의 목이 잘라나가서 피가 막 터지는 그림들을 그리면서 나의 게임을 방해하는 엄마를 헤드샷 하고 싶어요 라고 아이들이 그림에 표현을 해서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어머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심심치 않게 음식점에 가면 엄마들은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가족 모임이어서도 어린아이에게는 핸드폰을 딱 유튜브 같은 걸 틀어놓고 아이들을 보게 하고 부모들은 막 술도 마시고 음식도 마시고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가서 한마디를 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른들이 좀 편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미디어에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저희 원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너무 일찍 학습을 한 아이들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콩콩 3번 뛰고 박수 2번 뛸 거야 라는 우리가 오이리팀이라든지 어떤 리듬놀이 같은 거를 할 때 저희가 감각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전에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멈춰야 하거나 박자를 맞춰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달리기를 해도 저기 벽에 있으니까 그만 멈춰야 돼 하는데 그 아이들은 그 멈추는 게 안 돼서 꼭 벽에 부딪혀서 우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언가 아이들이 자기 욕구에 불만이 생기면 우리들은 선생님 이런 거 안 돼요 도와주세요 엄마 이거 안 돼 해줘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그 표현을 울음이나 이런 것들로 아주 심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아이들을 너무 많이 이제 오랫동안 보면서 미디어가 주는 아이들의 어려움들을 저도 너무 많이 공감하고 있고 부모님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아이를 보는 잠깐의 시간이지만 어머님들은 그 시간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내가 내일부터 하면 되겠지, 내일부터 하면 되겠지라고 밀어내는 순간 아이들은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고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도움을 주는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된다든지 치료센터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까지 하게 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요즘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이런 미디어라는 부분을 정말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 물론 처음에 매일같이 TV를 봤던 아이들에게 갑자기 TV를 끄면 가족끼리 대화도 없고 심심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하루 이틀 지나가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무언가 제안을 하고 가족들이 조금 더 이야기가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걸 저는 제 제자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언어 지연이 많아요. 물론 어머님들 중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태블릿 PC로 언어를 다 배우게 된 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의 언어 소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대학이었죠? 굉장히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얘기하신 건데 언어라는 부분은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게 언어다. 어떤 매체와 언어라는 건 소통이라는 게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머니 저희가 깍두기 노트 있잖아요. 거기에 아무 영혼 없이 가가가가 너너너너 디디디디 다다다다 이거를 쓰는 거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지금부터 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에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 아이가 만약에 짜증이나 화가 많다면 그 또한 우리는 조금 들여다보면서 도와줘야 되고 멈춰야 하는 것들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균형 감각을 잃어서 아이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달리게 할 때 보면 몰려서 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잘 넘어지는 아이들 우리가 얘기했었던 생명 감각, 고유 운동 감각, 균형 감각, 촉각 이런 부분이 미디어에서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아이들은 다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잃고 그 다음에 생명 감각이 상처가 났기 때문에 아이들은 멈춰야 할 때, 서야 될 때, 뛰어야 할 때, 3번 뛰고 우리는 설 거야 이런 부분, 박수를 10번 칠 거야 이런 부분이 아이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막 흥분하고 또 막 뛰어다니고 멈추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고가 나고 다치고 또 이런 아이들은 얘기 드린 것처럼 자기의 화나 이런 부분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하루 중에 아니면 일주일 중에 한 달 중에 내가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에 얼마나 많이 아니면 게임기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고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핸드폰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을 어머님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줄여주시거나 점점 줄이다가 아예 그런 미디어들을 조금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머님들은 내가 회사에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른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엄마는 지금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한 10분 동안 일을 할 건데 너도 엄마 일하는 동안 놀이를 해라 라는 식의 어떤 엄마도 제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리콘밸리 어머님들 아시죠? 실리콘밸리에는 우리나라 애플이라든지 또 뭐죠? 아무튼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들은 굉장히 좋은 사립학교를 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스티브 잡스의 아이도 발도르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스티브 잡스에게 아이들은 매일 새로 나온 애플 그 패드로 아이들은 정말 즐겁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스티브 잡스는 우리 아이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의 일대기를 쓰는 작가인 분도 그 사람들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 사람의 전기를 쓸 때 그 스티브 잡스가 밥 먹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모였을 때 절대 미디어나 컴퓨터나 그 패드를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아이들과 함께 역사와 뭐 문화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가족이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을 늘 토론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도 왜 자기네들 그 애플사에서 만든 그 좋은 컴퓨터나 왜 패드를 자기 아이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그 기자와 하는 거에서 내가 애플에서 돈을 정말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 동료들은 집을 사고 굉장히 좋은 차를 사고 성형도 하고 굉장히 돈을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막 썼지만 나는 내 돈이 그렇게 쓰이지 않기를 바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미 있게 쓰여지기를 바랬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아이패드나 컴퓨터에서 내가 찾고 싶은 거를 손쉽게 찾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들, 저는 이 스티브 잡스의 기사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 안에 발도르프 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의 그런 대기업의 그 IT 계열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라고 해요.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컴퓨터도 없고 항상 숙제를 내주는 게 스스로 도서관을 가든 아니면 어디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아이들이 인터뷰하고 찾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도 내 아이를 위해서 나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에 빠지게 하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